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기름값이 다시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해서 서울 기준으로 휘발유값이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 연비 좋고 조용한 차를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1,000만원대 구매 가능한 연비 좋은 차 4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작 전에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이튼사의 오토프로를 구독자 대상으로 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구가는 배송비 포함해서 78,000원입니다.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애플 버전은 95,000원, 안드로이드 버전은 85,000원이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에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토요타에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많지만 캠리나 다른 차량들은 1,000만원대를 맞추려고 하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아무래도 수입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1,000만원대로 구매하신다면 프리우스를 추천드립니다. 2016년식 4세대 프리우스라면은 1,000만원 중반대에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 가솔린 엔진과 무단 변속기 그리고 전기 모터가 조합되어 있고 출력은 122마력 14.5토크 밖에 되지 않지만 출발 시 전기 모터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생활 영역대에서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프리우스의 공인연비는 무려 21.9입니다. 공인연비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실연비가 공인연비 이상으로 나오는 차입니다. 4세대로 넘어오면서 토요타의 최신 플랫폼인 TNGA를 사용하여 차대 강성과 안정성을 높였고 개선된 이 CVT와 엔진을 사용하여 무단 배속기 특유의 밋밋한 이질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다소 괴랄하게 변했는데 한 5, 6년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것보다 이상하게 생긴 차가 더 많이 나와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프리우스가 연비가 잘 나온다고 해도 중고 수입차를 사는 입장에서 역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수리비겠죠. 제 지인 중에 16년식 프리우스 오너가 있어서 유지 관리비에 관해서 문의했는데 자기는 프리우스 뽑기를 잘해서 그런 건지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고 수리도 정식 센터에 맡기면 많이 비싸지만 사설업체에 맡기면은 현대차의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하면서 저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보내줬습니다. 뒷 범퍼와 양쪽 리어 라이트를 교체하는 간단한 접촉사고 수리건이었는데 수리비는 120만원대였습니다. 이 정도 수리비라면 현대차도 못해도 70만원 나올 법한 수리비인데 사설에서 수리 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접촉사고 수리비였지만 타 유지보수 수리비도 엔진 미션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 고장이 안 나서 자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고 하거든요.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 선두주자답게 4세대나 거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상당히 안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너들은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전용 제품은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보증한다고 하지만 배터리와 모터 등 일부 부품에만 해당되고 HSG나 IBAU와 같이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지만 일반 내연과 동일한 3년 6만이 적용되는 부품도 많습니다. 현대 하이브리드도 내구성이 나쁘지 않지만 이때 출시한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토요타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현대보다 한 수 위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비 측면에서 현대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9점입니다. 연비가 9.9이고 품질 만족도가 9.5점인 게 인상적입니다. 오너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연비가 좋고 장고장이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시내 주행 시 연비가 유리하고 고속도로 연비는 상대적으로 시내보다 떨어지게 되는데 프리우스는 공기저항 계수가 0.24로 매우 낮아서 고속도로 연비도 21km로 매우 준수합니다. 일본 차만 아니었다면 제 마음속에 1위 차량인데 수입차 더군다나 일본 차라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여러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선두주자 프리우스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입니다. 1.6 자연흡기 엔진과 6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고 엔진과 모터를 합산한 시스템 통합 출력은 141마력 27토크입니다. 공인연비는 16인치 휠 기준으로 22.4입니다. 엔진 자체만 놓고 보면은 104마력 15토크밖에 되지 않지만 모터의 지원을 받으면 이 차를 끄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7년식이면 1000만원 중반대에 상당히 괜찮은 매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큐트림을 고른다면 순정 내비,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스마트 키가 들어가 옵션으로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중고로 구매한다면 엔트림과 큐트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옵션이 더 많은 큐트림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내부의 디자인은 지금 봐도 꽤 준수하고 소재의 품질은 아반떼 수준입니다. 아이오닉 오너들의 평가는 8.8점이고 역시 연비 만족도가 9.8점일 정도로 프리우스 못지않은 신뢰 연비를 뽑아줍니다. 아이오닉은 현대의 첫 하이브리드 전용차답게 하이브리드 전용 샤시, 엑기스 사이클 엔진, 전용 미션을 사용하여 열 효율을 프리우스에 이어 두 번째로 무려 40%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연비는 4세대 프리우스보다 소폭 높습니다. 조그만 연비 주행을 한다면 20km대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막 타고 다녀도 15km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는 오너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아이오닉은 해치백 스타일이고 공기저항을 최소로 하고자 뒷부분을 많이 깎아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뒷좌석 머리 공간이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여성분이 탄다면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방음이 잘 안되는 편이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내부 소음도 꽤 유입되는 편입니다. 조용한 하이브리드를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에 꼭 시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단점이 있지만 현대차의 첫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로 스포티지보다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머리 공간만 제외한다면 넉넉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2열 시트 밑으로 들어가 이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배터리 적재로 트렁크가 좁아지거나 사고 시 취약한 곳에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보다 안전하고 무게중심도 낮아졌습니다. 아이오닉은 실용적인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 트렁크 공간도 꽤 넉넉해서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후륜은 토천빔이 아니라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고 본닛과 로어암, 어퍼암, 너클 등 많은 부품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경량화와 주행감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작은 블루엔즈에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큰 블루엔즈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현대차의 본진답게 타 브랜드 수리보다는 용이합니다. 만약 좀 더 넉넉한 차를 찾고 있다면 동일한 플랫폼과 엔진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니로를 추천드립니다. 니로는 SUV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트렁크가 아이오닉보다 넓고 뒷자리 머리 공간도 넉넉합니다. 다만 연비가 좀 떨어지고 디자인의 호불호가 강한 편입니다. 프리우스가 외제차라서 망설이고 있다면 프리우스만큼 연비 좋은 아이오닉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2000cc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배치되어 있고 공인 연비는 휠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18.2km입니다. 소나타는 연비도 연비지만 2000cc 엔진과 38kW급 모터가 적용되어 통합 출력이 200마력으로 상회하여 중형급에 맞는 풍부한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식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상태 괜찮은 매물도 1000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습니다. LF 소나타는 YF 대비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배터리 위치도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 위치로 변경되어 트렁크가 좁아지는 걸 개선했습니다. 다만 후방 충돌 시 배터리가 바로 충격이 가해지는 위치다 보니 조금 불안한 감이 있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양옆으로 차대 보강을 많이 하여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기존 LF 소나타와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전면부 디자인이 많이 다르고 램프와 데이라이트 등 나머지는 소소하게 변경되었습니다. LF 디자인보다 스포티하게 생겨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난한 디자인보다는 좀 튀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기존 LF 소나타가 택시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다르게 생긴 게 좀 튀더라도 오히려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 1세대 하이브리드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도요타의 특허를 우회해서 만들다 보니 주행 이질감이 아직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될 때 이질감이 남아있으며 특히 언덕을 올라갈 때와 전환 변속 시 울컥거림 등 많이 가다듬어졌지만 현재 나오는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못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9.1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너 평가는 우선 이 차는 LF 베이스로 만들어지다 보니 공간 넓고요. 그리고 최신 안정 테스트는 다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형 하이브리드다 보니 조용하고 출력도 여유 있습니다. 오너들의 평가에 따르면 연비도 공인 연비인 17km 이상은 무난하게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고장이 없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를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이질감이 남아있는 편이고 그리고 모터의 보조를 받으면 여유로운 출력을 갖고 있지만 배터리를 다 써버리면 그냥 무겁고 출력 약한 소나타다 보니 고속도로 주행 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비와 거주성 그리고 정비성을 고르게 갖추고 있어서 아마 중고 하이브리드 세단 중에는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성비 하이브리드 세단 LF 소나타가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추천 차량은 K7 하이브리드 2세대입니다. 2.4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159마력 21토크 연비는 16.2km입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9.2점입니다. 오너의 평가가 많지 않은 수입차나 비인기 차종의 경우 점수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K7 같은 볼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오너의 평가가 9.2점이면 실 오너들이 이 차를 얼마나 만족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2.4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과도기로 평가되는 현대 1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개선형인 K7 2세대는 연비, 승차감 그리고 정숙도까지 완성시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 채널 댓글에서도 IG와 YG 하이브리드가 가성비 개꿀 차량이라고 오너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이 차량은 아무래도 신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 중고차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요. 17년식 옵션과 주행거리 타입을 한다면 무사고 차량이라도 1000만원 중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K7은 IG 그랜저와 동일한 엔진과 미션 차체가 사용되었으나 기아차다 보니 감가가 많이 진행되어 IG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당시 위급 및 아슬란이 있었기 때문에 팀키를 막고자 그랜저 크기를 키우는 데 제한적이었지만 K7은 위급이 K9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껏 크기를 키우고 출시하여 그랜저 대비 전장은 40mm, 전폭은 5mm나 더 큽니다. 그랜저와 소나타의 크기 차이가 70mm 정도 되니 반급 정도는 큰 차라고 볼 수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내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디자인만 괜찮다면 넓은 실내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가격까지 저렴한 K7이 상당히 괜찮은 대안입니다. 신차가가 4천만원에 육박했던 차였고 시작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옵션으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노블레스 기준으로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오토홀드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HUD 옵션이 적용된 메모리 있어 자금 사정만 좀 넉넉하다면 요즘 차와 비교해도 옵션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차 사려고 알아봤는데 큰 차체에 연비 좋고 옵션 빵빵하고 실내 조용하고 소재까지 고급스럽고 당시로는 디자인까지 매우 트렌디했기 때문에 30대부터 60대까지 누구나 타도 이상하지 않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제차가 흔해졌고 그랜저와 K7이 국민 세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준대형 세단이면 어디 가든지 무조건 평가를 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유지 관리가 합리적이고 조용한 K7 하이브리드 2세대가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주제의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소재 고갈 때문에 힘드네요. 감사합니다.